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오늘은 박노조 마스터님과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외선물 전략 그리고 시장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썸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방송 시간이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다는 점 변동사항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희 쪽으로 정말 상담 신청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지나가지 않았고 지금 12시가 지나갔죠. 이제 썸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12시가 넘어간 시각이 이제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한 이후 30분이 지난 시간인데요. 자, S&P와 나스닥은 상승 기조가 여전히 강합니다.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2,590선을 넘었어요. 2,591.75포인트, 2,59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317포인트, 6,31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56달러로 조정이 됐네요. 57달러가 깨졌고요. 56.99달러, 9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가장 눈에 띄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6을 회복한 이후 1.16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16, 0.20달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좀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보합권에서 12시가 지나가면서 현재 종목별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2부에 문을 열면서 현재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S&P는 여전히 강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57달러 후반대에서 빠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57달러가 깨진 흐름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5로 시작을 했더라면요. 현재는 1.16이 회복된 상태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시각에서 속보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국채와 유로화에 대한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유로화가 200일 이평선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이 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린 그런 기사인데요. 현재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60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200일선이라고 하면 좀 더 장기적인 이평선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위치해 있겠죠. 그렇다면 200일선이 무너진다, 200일선 이탈된다라는 것은 하방 쪽으로 더욱더 크게 열려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에 대해서는 2차를 앞두고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서 일부에서 국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현재는 125-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0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하지만 아랫골이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뭐 S&P도 그렇고요. 상당히 치열하게 개장 직후 변동성이 좀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이 시간 내에서는 정말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57달러를 회복을 하나요?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57달러 다시 회복을 하면서 57.1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마스터님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으로 지금 매도와 매수에 대한 포지션, 양 포지션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그 전략이 맞네요. 예, 지금 일단은 떨어졌다가 지금 저점을 56.93을 지금 찍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찍고 나서 다시 지금 57.10, 57달러 넘어서 다시 57.10으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밀려도 조정 구간까지밖에는 아직은 안 된다. 뭐 이러한 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임하시고요. 매도는 일단은 여기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40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54.40이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57.40 라인. 요 라인까지 시가 넘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도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오일은 여전히 상승 추세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57.40이 넘어갔을 때 매도 진입을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매수 진입 하신 분들이 있으면 57.10부터 지금 넘어섰으니까 약간의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뭐 20선 57.20 라인 좀 더 넘어갔을 때 또 청산을 해서 좀 수익을 거두는 뭐 그런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그 200일 이평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로에 대해서. 네, 유로에 대해서 200일 이평선이 나왔으면 200일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200일 평선 어디야? 예. 200일 평선 어디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팅을 그 사이에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바로 세팅을 좀 해봤고요. 네. 이 분홍색 선 혹시 보이시나요? 분홍색 그게 선? 200일 이평선인가요? 예. 이게 안 나오네요. 좀 한번 나오죠. 지금 좀 보이죠? 여기가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렇다면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올라올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이평선이 지금 기울기가 어차피 양 아닙니까? 기울기는 얼마 안 되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평선은 올라올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아까 200일 이평선을 아까 깨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대를 대충 1.14000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올라올 거니까. 네. 1.14000. 네, 그래서 아까 200일 이평선이 좀 깨진다고 봤을 때는 그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1.14000 라인이라고 대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앞서서 1부에서 저희가 이슈 시간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 전략 세워드렸는데, 56달러 후반대죠. 56.90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위쪽 라인으로는 57.40달러였습니다. 지금 잠깐의 시간 동안 해서 이 가격대 위아래로 또 변동성 보였기 때문에 가격대 다시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일부에서 가격대 참고하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 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기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유로화에 대해서는 200일 이평선까지 열려 있는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뭐 앞으로의 흐름도 예상을 한다면은 1.1400까지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로화에 대해서 200일 이평선까지 열려 있는 하방 쪽으로의 그 부분 해설위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방송 시간대가 변경되면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마스터님이 보신 뷰대로 오일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렇죠. 유로FX 지금 질문 주셨는데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일 이평선이라고 해서 1.14 정도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챙겨봤던 그런 기사나 리터치 그 내용으로는 1.15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1.14까지는 이제 뭐 빠르게 가긴 어렵지만 연말까지 1.15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힘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14까지 해도 지금 같은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뭐 1대1까지도 바라봤던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1대1까지도 바라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그 드라기 총재가 계속적으로 좀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연장하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이나 시황상으로도 1.14까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14 가격대를 제가 이전에 또 차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름에 7월 초반 정도에 이 가격대였네요. 여름에 이 가격대를 터치를 한 이후 물론 이때는 좀 아래 저점에서 올라왔던 가격대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제는 1.15 가격대이고요. 여기서 하방 쪽으로 1.14가 열려 있다라는 분석적 기사 저희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죠? 아까 이제 1.14는 좀 굉장히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본 관점이고 네네. 우리가 굳이 그걸 다 따라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네. 왜냐하면 1.14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그만큼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해설위원님이 리서치에서 나왔을 때가 1.15였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15100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거의 비슷한 라인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라인은 일단 1.15000 그 부근 라인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1.14 라인은 굉장히 좀 약간 길게 좀 많이 기다려야지 올 수도 있고 사실상 저는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단기적으로 볼 거냐 중기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트레이딩 방법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5000 라인까지 보는 게 더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워낙 가격대가 또 저 아래 있고 그죠. 그리고 네. 저 멀리 있는 이벤트를 현재 좀 관심을 갖고 막 그죠. 이렇게 일희일비할 너무 필요가 떨어져 없어요. 있죠. 네네. 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이 무엇보다도 변동성도 빠르고 시장 영향을 바로바로 받는 그런 종목인 만큼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일 예의주시하셔야 하는 그런 상품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가 매일같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데이 트레이딩 관점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면서 현재 변화된 시세 안에서 전략도 짜드렸고 이전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전략도 복귀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1부에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도 많이 열려 있는데요. 자, 어떤 문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문자 많이 도착했는데 5933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일본 증시가 정말 강하다. 지수에 대해서는 고공행진, 미국 지수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부분도 기사 말씀해드렸는데, 자, 니케이 225 분석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로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니케이 볼까요? 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22,800인가요? 와, 차트만 봐도 정말 저 각도는 45도 각도 아닐까요, 마스터님? 네. 완벽한 지금 45도 갖고 지금 제가 일단은 세팅했는데 지금 22,937? 그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오늘 굉장히 크게 지금 일단 올라갔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 상승 흐름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봉을 한번 오늘 크게 들어 올린 이후에는 또 슈팅이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일단 매물대가 어딘지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봉 자체가 음봉이 하나 떴을 때 그 뒤에 사실상 그 흐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눌림자를 어디 보느냐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배열도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정배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고 어제 그리고 그 이틀 전에도 눌림이 나왔어요. 이미 항상 상승 추세가 갔을 때는 슈팅이 먼저 나오고 상승 파동을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눌림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계속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조정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깨는 흐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승 추세의 연장으로 계속 확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갈 거다. 23,000도 일단 뚫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니케이 225에 대한 지수 선물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오늘은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1.28% 상승으로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BOJ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면서 엔화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그 재료를 얻고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지수 선물이 더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엔화에 이어서 지수도 함께 뭐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은 니케이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이나 시황적으로 모두 좀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 좀 기울어지고 있어서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당장 오늘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매수 쪽 방향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가격대가 중요하죠. 그치, 가격대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 니케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려스러운 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구로다 총재가 BOJ를 통해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하고 뭐 마이너스 금리도 도입하고 막 ETF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끌어올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걸 매수 자산으로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뷰는 있는데 네네. 뭐 단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무조건 추세 따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통화 완화를 하면서 이제 통화 완화를 하고 이제 인플레를 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이제 거품이 생겨서 그런 출구 전략이라든지 뭐 더 강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장에서 요구할 텐데 거기에서 시장이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많은 포지션을 넣어서 가져가시기보다는 뭐 자산이 1-20% 좀 작게 들어가서 매수로 좀 추세를 먹고 좀 꺾일 때 빨리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현재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그 안에서 매수적인 관점도 역시나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다른 증시에 비교해서 니케이를 좀 분석을 하자면 좀 인공적인 부분 만들어진 부분이 좀 많다라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변화를 했을 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큰 틀 안에서 현재의 매수 관점 잘 따라가 보자라는 분석적인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니케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문자 뭐 일부에서 주신 문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오늘 구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매도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자, 구리입니다. 자, 구리 차트 확인할게요. 오늘 2% 넘게 빠지네요. 이전에 3.2를 넘어선 그 고가에서 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세게 좀 빠졌어요. 3.0940입니다. 일단 매도 추세를 좀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 진입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이, 네, 시청자분이. 자, 그렇다면 이 관점이 먼저 맞느냐를 또 두 분께 좀 점검을 받아야 할 거고요. 매도가 맞다면은 가격대도 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빠르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데 네. 구리도 뭐 이전에도 많이 상담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구리는 항상 그랬죠. 가는 길 막지 마라. 크게 다친다. 네. 그래서 정말 물 흘러가는 방향대로 거래해야 되는 게 구리고 일단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거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저께 크게 올라서 만약 구리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수 추세 따라가려다가 약간 뭐 흔들려서 좀 네. 손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때 스위칭하는 게 좀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아마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이 그 매도를 이미 진입했거나 아니면 진입하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더 떨어질 여지가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단 가격대부터 찾아드리면 3.0800 그죠? 예,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1차적인 부분입니다. 2차적인 부분은 더 떨어지면 밑에 이평선이 있죠. 62평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월 27일 그 저가가 3.0730 라인이에요. 사실상 저점은 구리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항상 좀 깨고 가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나 아니면 상승했을 때는 고점을 한 번 더 깨고 슈팅이 난 이후에 일단은 뭐 위에서 밀리거나 아래에서 꼬리 말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3.0800. 그리고 2차적인 목표는 밑에 62평선도 있기 때문에 3.0650 정도 라인, 그 정도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주봉하고 월봉을 봤을 때도 이게 나와요. 사실상 주봉 보세요. 윗골이 굉장히 길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아랫골이 만들 차례입니다. 아랫골이 지금 올라가기엔 너무 짧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면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다는 얘기고, 우리 월봉도 볼까요? 자, 월봉도 밑에 골이 말기에는 너무 짧아요. 몸통이. 그죠? 그럼 더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 이평선도 좀, 밑에 5일선 있지만, 월봉에서 5월선이죠. 5월 이평선인데, 밑에까지 가기에도 좀 더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확실하게 더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 진입 좀 올라왔었을 때,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더 안정적이니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3.1000선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진입하는 게 안정적이니까 거기 좀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밀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까지도 일단 더 밀릴 수 있다. 오늘 매수는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리는 크게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지지선에서 매수했다가 우리가 크게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매도 방향대로만 거래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일에 기록을 했던 저점과 고점을 당일날에는 한 번씩 건드릴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좀 구리의 방향성은 좀 무섭다라는 말씀도 특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 일단 매도에 대해서 보유를 하셨거나 매도적 관점으로 보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 접근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매도에 대한 관점 저희가 가격대도 또 마스터님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리에 대해서 시청자 문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2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S&P와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도 강보합권이긴데 하긴 한데 오늘 참 좀 위태위태해요. 보합권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골드는 1290달러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마스터님, 해선이 지금 골드로 좀 수익 나머지 한 개 어떻게 됐나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지금 아까 좀 지켜봤는데, 네. 자, 해선이 어떻게 했을까요? 해선이는 분명히 매수를 했었었고 절반을 한 계약을 청산을 했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계약을 이제 더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팅 넘어가고 있었는데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아까 지금 190불 노란색 선 보이죠? 이때까지였어요. 한 계약을 다시 하방 추세로 돌렸죠. 그죠? 지금 골드가 네. 돌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손절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마이너스 150불에 손절을 하고 다시 매도 진입을 했죠. 오, 스위칭이 역시나 빠르군요. 물 흘러가는 대로 스위칭을 다시 했다. 시장에 완전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시간은 23시 51분. 우리가 이제 일부가 좀 끝나가고 우리가 쉴 때 그때 매도로 스위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77.1에 일단은 두 계약을 다시 들어가고 절반을 74.9, 220불 수익을 내고요. 네. 나머지를 지금 현재 내려간 시점 1273.0, 시간은 00시 19분 34초에 일단 410불을 거두고 지금은 포지션은 없습니다. 네, 지금 포지션이 없죠. 보세요. 지금 네. 없죠. 잔고가. 네, 그래서 매도로 스위칭을 해서 나머지를 다 지금 청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 수익이 지금 현재 840불로 늘어났죠. 자, 완벽하게 시장에 순응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혜선이 앞에서. 네. 그죠? 네. 그러네요. 아니, 골드가 급격하게 가격대가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1274까지 밀렸습니다. 0.64%가 빠졌는데, 자, 여기서 손절 가격을 좀 짧게 잡고 혜선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스위칭 했다는 그쵸. 점. 네, 그 네. 부분이 가장 좀 현명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시세가 올라갔었을 때 절반을 일단은 청산을 하죠. 수익을 어느 정도 일정 수익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더 기대 수익을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추세 방향이 물을 흘러가는 갑자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면 그쪽으로 따라가야죠. 그죠?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혜선이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겠지만 매도로 여기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서 매도로 지금 네. 바뀌었죠. 그리고 중기와 기본형이 교집합이 이루어졌을 때 혜선이는 진입한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중기형이지 않습니까? 네. 매도 신호 바뀌었죠. 이때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쭉 흘러내리면서 절반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끝에서 일단은 나머지도 청산을 해서
이제 수익을 전부 다 거두고 지금은 일단 쉬는 구간을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혜선이는 그러니까 이 스캘핑도 잘하고 스캘핑을 참 잘하는 그런 아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혜선을 봐서도 알겠지만 시장에 순응을 해라. 그게 우리가 누적 수익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뭐 지나가면은 이렇게 좀 수익을 냈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그 부분을 혜선이가 좀 실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골드에 대해서 빠르게 좀 하락세가 나오는 만큼 그에 맞춤 전략을 또 짚어보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지금 뭐 저희 일부 시작할 때랑 골드가 좀 다르게 좀 빠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매 포인트라든지 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좀 분석을 도와드릴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위칭이라고 이렇게 매수에서 매도를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시장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의 스탠스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저도 시황을 매일 작성하고 있지만 매수를 계속 쓰다가 갑자기 다음날 시장 상황이 변경되면 매도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이 시장에 조금 약간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 본인의 의지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고집을 부리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시장이 아무리 반대로 가도 좀 버티시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에 좀 겸손하게 시장에 따라서 이제 좀 순응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매수 의견을 받다가 지금 장 후반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5일선의 기울기도 굉장히 횡보세로 접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뭐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추세는 약간 관망이나 횡보세로 좀 접어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가 상당히 좀 높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좀 골드의 실망 매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런 뭐 지금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시장의 추세대로 좀 순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신세계와 함께라면은 또 그런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도 좀 배우고 가실 것 같은데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께서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워낙 좀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섣불리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으니 이 가격대, 이 포인트에서 나는 매도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네, 마스터님.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30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은 이제 개장을 하고 1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상승세가 다시 또 낮춰지고 있는데 작은 폭입니다만은 지금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공방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는 S&P 같은 경우는 2,5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다시 또 하락전에 됐습니다. 6,312.25포인트, 6,31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워낙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이런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워낙 또 포인트가 좀 작기 때문에 섣불리 또 접근하셨다가 손절 나가시고 또 스위칭 하셨다가 손절 나가실 수도 있는 가격대지 않을까요, 마스터님?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으로 아까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그대로 뭐 있으면 계속 유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은 사실상 뭐 그렇게 들어올리지는 않았어요. 또 들어올렸다가 다시금 박스 상단에서 지금 내려갔고 지수보다도 지금 5일이 포인트가 좀 거의 왔어요. 크루도를 볼까요? 57.40까지는 안 갔지만 그 부근 37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스권을 말씀드렸죠?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을 때가 57달선 내려갔었을 때 00시에 다시 올라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단 라인이 지금 37까지 갔네요. 그렇죠. 37까지 올라가서 다시금 어떻습니까?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5일은 오늘 박스권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아까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네.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죠? 포인트예요. 네네네. 네, 지금 제가 또 10분봉으로 봤을 때 이 전의 흐름이 10분봉에 57.3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목표가를 57.40에 주셨지만 37 같은 경우에는 이절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1차 그쵸. 뭐 청산 포인트가 될 수 그죠, 있으니까 일단 뭐 저점에서의 매수 포지션으로 고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한 오늘장이 아닐까 싶어요. 박스권 매매 아주 유리한 네네네. 전략이네요. 네. 자, 크루도일 오늘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매 포인트와 가격대 그리고 변동성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좀 현명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의 그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자, 크루도일 다시 57달러 초반까지 밀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56달러 후반대에서 또 매수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네네. 만약에 네. 사실상 지금은 이제 고점 라인을 좀 찍었잖아요. 우리가 네. 아까 상하단 라인을 얘기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부분까지 한 번씩 줬죠. 이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저점인 56.93이거든요. 지금 네, 저가가. 네. 여기를 뚫리면은 조금 우리가 저 밑에 라인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위아래로 갔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더 깨질 것이다. 그래서 저점을 일단 오늘의 저점을 밀고 간다는 얘기는 일단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6.93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매수 포인트를 더 밑에서 잡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56.75 라인 정도에서 좀 보자. 네. 가격대가 더 낮아졌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네. 떨어지는 거에서 좀 매수를 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점을 깼으니까 한 단계 마디를 좀 더 밑으로 보자. 그래서 56.75 부근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해서 또 올라갔었을 때 또 짧게 털어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이후에는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가격대가 2시간 내내 그 가격대가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네. 정해져 있는 가격대겠죠. 그죠. 네. 네. 저점을 일단 한번 좀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아래쪽으로 하방의 가격대를 또 짚어주셨는데 56.75달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세계를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이제 줬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제 둘 다 줬어요. 네. 그렇다면 이후에는 줬으니까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또 이후에는 또 우리가 해설위원님이나 저나 이제 또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채널 고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가 저희가 또 그 포인트 말했다고 막 다음 날에 그 포인트로 그렇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또 2시간 이 거래량이 활발하고 가장 해외 선물 변동성이 큰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리딩과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리고 있으니까 2시간 동안 채널 고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도일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와서 뭐 일부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안에서 잘 대응하셨길 바라겠고요. 자, 크루도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문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30님 보내신 문자인데 호주 달러로 매도 수익 중인데 전저점 이탈하고 더 내릴까요? 이쯤에서는 멈출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문자로 온 사연인데 일단 통화적으로도 파운드 그리고 유로 FX,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어제는 또 전화 상담으로 스위스 프랑까지 이렇게 다양한 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또 해외 선물의 또 장점이고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저희 쪽으로 호주 달러에 대한 문자를 오늘은 또 호주 달러 쪽으로 주셨네요. 저도 호주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쪽에서 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을까요? 자, 호주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0.7635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고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낮춰진 상황인데 자, 통화하면은 일단은 또 해설위원님이 또 통화적으로 전문이시고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분이 매도로 수익 중이시라고 하면은 위쪽 포인트에서 현재 보유 중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네.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일단은 포션을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지 네. 아니면 좀 장기로? 장기로 네네.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지 포지션 거래를 하시는 분인지는 일단 제가 뭐 모르겠지만 일단 뭐 둘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장기로 가려면은 일단은 월봉을 봤었을 때 사실상 0.7590 라인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 윗골이 달고 또 내려오거든요.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월봉 또 전봉 정도의 일단 몸통 라인 그리고 위에 밑꼬리도 지금 들어 올리기에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일단 월봉을 봤었을 때 아까 0.7590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0.7590 라인 정도? 네. 예, 그 정도까지 일단은 떨어질 수 있고요. 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라인까지 지금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일단은 볼 수 있는 좀 단기적인 매매라면 지금 보세요 차트를 쭉 한번 파동을 한번 떨어지는 파동을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박스권으로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옆으로 지금 직각으로 반등 라인입니다. 한 파동 주고 반등이 지금 한번 들어 올렸다가 이평선이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11선이죠. 11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원파동 나오고 2파동째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3파동은 내려가야 됩니다. 예,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가 수학의 정석도 있지만 그죠? 그 매매의 정석도 무조건 따라라. 그럼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내려가는 추세에서 대략적으로 가격은 지금 주봉 라인으로 볼게요. 밑에 잘 안 보이니까 네. 가격은 대략적으로 0.76 한 뭐 1호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일단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뭐 일단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문자 주실 때 조금은 더욱더 상세하게 적어 주신다면은 더 알찬 답변을 네네네.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몰라서 또 마스터님이 단기적인 그런 투자자이신지 장기적으로 보시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그 네. 질문 주신 분이 일단 추세에 편승하신 걸 좀 축하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요? 네. 호주 달러는 추세가 매우 좀 강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주 RBA 그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1.5%로 동결을 했는데 지금 15개월째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일부 외신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락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호주 달러는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매수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저점 수준에서 매수를 해서 변곡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기엔 사실 좀 어려운 게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일단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뭐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을 더 늘려서 이제 좀 더 위험한 베팅하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추세를 조금 더 좀 즐기시면서 이제 뭐 수익 나신 걸 좀 즐기시면서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화 선물 만기가 이제 지금 12월물 들어가셨을 텐데 곧 11월 달 중순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포지션 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스위스 프랑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차트를 볼 때 가격대가 좀 저점이라든지 빠진 가격대라면은 매수에 대해서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네, 그런 또 상품들을 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추세적으로 매도로 함께 지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또 두 분께서 전략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질랜드 달러에 대한 호주 달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앞서서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기사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호주 중앙은행이 15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달러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사성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40분이 다 되었는데요. 지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다시 하락 전환됐네요. 2,588입니다. 일단은 2,590을 좀 기준으로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데 너무 작게 움직여서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마스터님? 그 S&P 500 지수는 네. 좀 작게 움직이는데
나스닥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나스닥이 나스닥도 하락이에요. 그렇죠. 나스닥은 또 일단 위아래를 계속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만 네.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그 S&P 500 지수 선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보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수폭이 이제 S&P 500 지수 선물은 좀 작으니까 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나스닥을 같이 봐라. 예, 그러면 일단 그 좀 더 폭이 크니까 그래도 좀 보는 맛이 좀 날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박스예요. 예,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국채가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하거나 골드가 다시 지금 골드는 하방으로 제가 볼 때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예. 골드가 지금 저점이 1272.3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오늘 저점은 좀 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골드는 현재 부근 1276 부근 이 부근에서 좀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한 1279 정도 아니면 1280 부근에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현재 가격에서 지금 마감을 하거나 그러면 골드가 그 정도까지 상승했을 때는 나스닥이나 지수 선물이 좀 빠지겠죠. 국채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지금 그 나스닥이나 그 지금 S&P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단 다른 상품 골드나 국채를 보면서 다시 하락으로 크게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걸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매일같이 열리고 또 변동성도 매일같이 나오고 그리고 종목들 간의 흐름도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포인트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할 것이냐 성공률과 매력도가 높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스터님의 말씀이 정말 꿀 같네요. 이런 네네네. 분석 감사드립니다. 꿀인가요? 네. 얼굴을 많이 이렇게 퍼서 날랐습니다. 아, 그럼요.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박노주 마스터님의 전략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S&P에 비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접근 방법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57달러 초중반까지 올라갔던 그런 가격대가 다시 눌렸을 때는 57달러 11 이 정도까지 지지가 됐었는데 그 저점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57.02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가격대 말씀드렸는데 56.75달러까지 하방 쪽 다시 한번 가격대 아래 박스권이죠. 아래 밴드에 대한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신세계 1부와 2부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꽤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통화적으로 그리고 지수와 전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지켜드리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문자 오고 있는데 문자 확인합니다. 427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브렌트유도 WTI 크루드오일과 비슷하게 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 신세계 시간에 브렌트유에 대해서 보유하신 시청자분께서 저희 쪽에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좀 이런 시청자분께서 상담을 보내주신 내용 덕분에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또 관심이 있고 또 가지고 계신지 저희도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브렌트유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63달러가 넘었네요. 63.7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죠. WTI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WTI인데 그리고 브렌트유는 다른 또 그렇고 그리고 두바이유까지 이렇게 원유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브렌트유는 크루드오일 WTI보다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63이니까요. 훨씬 높죠. 두 분께 의견 여쭤볼게요. 네네. 마스터님, 네. 브렌트유 크루드오일과 비슷하게 갈까요? 라는 이 질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가는 건 당연히 가격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겠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비슷하게 가는 추세. 우리가 예전에 파운드화와 유로화를 예전에 거래를 했었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좀 약간의 그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률이 약간은 떨어졌지만,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단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을 딱 봤었을 때, 자, 지금 이번 달, 그죠? 이번 달, 전달, 그 다음에, 몇 월 달이죠? 지금 9월달까지 전부 다 똑같이 추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봉을 볼까요? 우리가 장기, 중기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한눈에 좀 보입니다. 그러면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지금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5일. 네.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상승했어요. 5일이 아니고 5주죠. 주봉이니까 5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상당히 똑같이 좀 비슷하게 지금 일단은 이슈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5일 밀리는 건 지금 브렌트유도 밀리죠. 중요한 거는 봉을 보세요. 지금 위에 꼬리하고 오늘의 지금 브렌트유 위에 꼬리랑 5일 위에 꼬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죠? 몸통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고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확률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5일을 참고해서 거래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장기, 중기, 그 다음에 일봉까지 봤는데 오늘 일봉 봉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밑꼬리가 나오는 거는 5일이 밑꼬리가 나오는 건 좀 밑꼬리가 조금 더 5일이 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5일 크루드 오일 거래를 더 많이 하니까 거래량이 이게 더 많으니까 지금 변동성이 지금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브렌트유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는데 해설위원님 의견도 듣고 다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브렌트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스터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두 개 이제 차트를 좀 이제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두 상품 간의 스프레드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는 무조건 조금씩은 나겠지만 요거를 이제 서로 뭐 보조 지표로 삼을 수 있겠지만 요걸 굳이 뭐 이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의 시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상품은 모두 CME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루드 오일이 뭐 4-50만 개 되면 브렌트유 2-3만 개 정도 되는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 선물의 근본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에 좀 더 집중해서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기술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차월물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월물을 사용해서 이제 서로 매수매도 해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일에 대한 시황이나 이런 장기적인 뷰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더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짧은 매매 뭐 스캘핑이나 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받쳐줘야 지금 5일처럼 일단은 뭐 박스 매매를 하든 짧은 매매를 하든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야 그런 매매가 통하는 거고요. 브렌트유를 거래하시려면 사실상은 좀 약간은 중기적인 추세, 그렇게 좀 포지션 거래를 약간 가미한 거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5일이 지금 계속 위아래 꼬리 간다고 해서 뭐 브렌트유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지금 해석하는 거는 5일도 조정 들어왔으니까 브렌트유도 조정이 좀 들어갔다. 어느 정도는 약간의 조정 구간이 단 며칠간은 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긴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을 바라보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투자자에게 조금 더 적합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49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자,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S&P 500 역시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세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2586.25포인트이고요. 나스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6,306포인트까지 떨어진 부분이고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다는 속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포인트가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상승 기조를 이어가느냐, 지지가 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현재 보시는 시세 모든 종목 다 모두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골드도 역시나 하락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유로 FX 그리고 나스닥, 파운드까지 모두 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혜선이 아빠님으로서 네, 골드에 대한 매매 위아래 정말 짧게 수익 잘 냈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도 리뷰 거기에 크루드 오일이 정말 오늘 절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은 네. 오늘 혜선이 아빠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줬습니다. 혜선이가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시장에 순응하면서 해외 선물이니까 추세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역방향으로 다시 또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순응하는 거래를 하자. 시장에 스위칭을 해서 시장에 순응하는 거래를 하자는 게 오늘 일단은 요점인 것 같네요. 네,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정말 꿀 떨어지게 네. 읽으셨고요. 그리고 혜선이 아빠로서 오늘의 금에 대한 매매와 크루드 오일 좋았습니다. 지수도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역시나 나스닥에 대한 그 부분도 여러 종목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모두 또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이익재설련님도 오늘 유로 통화에 대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오늘 우선적으로 마스터님의 신호가 굉장히 좀 잘 들어맞아서 방송 보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기분이 좋고요. 네. 이제 사실 12시에 방송이 끝났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새벽 1시까지 늘어나서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추세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주무셔도 될 것 같고 네. 손절이 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정도 됐으면 이제 포지션 청산하시고 다음날 시장을 좀 기약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매매 많이 하실 시간에 방송에 찾아뵙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 2부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